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드릴 내용은 이제 대표님들보다는 실질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 파워링크를 관리하고 계시는 마케터 분들에게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연유가 최근에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 중에 네이버 광고를 집행은 하고 싶으시지만 파워링크는 잘 모르겠다. 파워링크를 해봐도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쇼핑 검색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파워링크는 안 하고 싶다 등의 이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제가 이제 신입분들 교육을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이제 계정을 관리하시는 내용도 봐보면 파워링크는 거의 이제 노출만 하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DA를 집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DA에서 사용 중인 제품 그리고 이제 자사 브랜드 관련 키워드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기초적인 내용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워링크는 절대 효율이 안 나는 매체가 아닙니다 라고 먼저 짚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데이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집행하고 있는 그 다른 브랜드들이 대부분 이미 브랜드 인지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그 사용하는 예산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비교적 최근에 10월 11일부터 광고를 집행하게 된 브랜드 인지도도 얼마 안 되고 예산도 한 100만원 정도로 진행했던 광고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11일날 첫 광고를 시작을 했고 지금 25일 여기 빨간 박스 바로 전날이 10월 25일인데 이날까지는 효율을 거의 못 내다가 10월 26일부터 이제 11월 데이터는 없기는 한데 어제까지 데이터 확인한 결과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 브랜드의 목표 KPI는 자사명 관련 키워드를 제외한 키워드에서 수익률 180%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은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10월 전체로 보면은 로아스 143%로 달성률 78% 정도였으나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이 주차에는 수익률 501% 그리고 이 날부터 이제 어제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59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산이 엄청 줄어서 로아스가 뻥튀기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산도 100만원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메모장을 켜고 자, 왼쪽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날짜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짚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마우스에 있는 이 날짜 10월 11일에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 브랜드는 이제 건기식이고 성분은 엘테아닌 제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이제 런칭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제품 자체가 이 11일 근처에 상세 페이지 등록이 돼서 그냥 등록되자마자 광고를 올렸다. 그러니까 아예 초기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일에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고를 시작할 때 이 엘테아닌 시장 그리고 엘테아닌이 주는 효능과 관련된 제품들의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들을 파악을 했을 때 자사는 총 그 대분류 카테고리로 성인, 아이 두 가지 소구를 먼저 나눠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 영양분 시장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그 구매자가 직접 소비자가 되는 경우와 구매자와 소비자가 다른 경우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영양제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 보니까 구매자와 소비자가 일치하는 성인 그리고 구매자와 소비자가 일치하지 않는 아이 이렇게 소구를 나눠서 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인 소구를 할 때는 이제 보통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성인 ADHD, 집중력 저하 그리고 이제 불면증과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 소구를 잡았고요. 아이 소구는 이제 성장기 아이 그리고 이제 뭐 수험생, 학생 집중력,
특히 이제 요즘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 뭐 화장실을 나갔다 온다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바탕으로 소구를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10월 11일 날 집행하고 여기 마우스에 있는 이 부분이 10월 16일, 그러니까 광고 집행한 지 6일째 되는 날인데 저희가 이 제품 관련된 키워드 자체가 검색량이 좀 많이 적다 보니까 데이터를 충분히 추출하기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광고 전체적인 수정을 하였는데요. 자, 제가 처음에 여기 위에 성인과 아이로 대분류 카테고리를 나눴다고 했는데 성인 소구 그룹 유입량은 매우 많았으나 페이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여기가 자사몰이라 GA4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뎁스가 낮고 단속률 매우 높았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 파워링크는 이제 클릭당 과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입이 많은데 전환이 없으면은 아예 안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대비 수익률이라던가 아니면은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입량은 많지만 홈페이지 안에서의 어떤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브랜드 그리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유저들에게 알맞다 라고 해서 광고에 있는 소구를 확인하고 들어오겠지만 들어와서 실제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했을 때 타사 대비 가격적으로 경쟁 우위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핵심 성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든지 뭐 디자인, 패키징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어차피 이 제품들은 다 식약처 권장 몇 미리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경쟁사들도. 근데 왜 안 나왔을까를 이제 시장이나 경쟁사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스크롤 뎁스를 분석한 결과 핵심 성분이 아니라 디자인과 패키징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사유가 성인들은 보통 뭐 불면증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성인 ADHD가 의심될 때 전문 의약품이라던가 병원 관련된 걸 많이 찾겠죠. 그런데 이 제품은 젤리입니다. 처음에 이제 세팅을 들어갈 때 이 브랜드에 계신 담당자분이랑 이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제품이 아무래도 젤리다 보니까 성인을 속으로 잡고 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담당자분께서 그럼 한번 시도를 해보자. 시도를 해보고 우리가 이제 내포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성인들이 괜찮다고 느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저희 숙취해소제 관련해서 예전에는 환이나 이제 액체 형태가 많았으나 젤리 형태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거부감을 느끼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으나 이 숙취해소제라는 그냥 일반 식품 대비해서 조금 더 좀 의학적인 성분을 강하게 필요로 하는 이 엘테아닌이라는 키워드 자체에서는 젤리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인 소구는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좌측 보시면 이게 잠깐 뻥튀기 된 거 빼고는 수익률이 로아스가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이후에 10월 18일 자 저희가 성인 소구를 줄였으니까 거의 노출이 아이소구 관련된 키워드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소구 키워드가 굉장히 효율이 계속 좋게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16, 17일에 로아스는 없는데 이때 유입 지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일 이후에 이제 2일에서 7일 사이 간접 전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18일에 일단 미리 확인을 해서 추가 소구 확보 상향 조정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 그렇게 4일 동안 집행을 하다가 10월 21일 특이점이 발생되었어요. 어떤 거냐면 엘테아닌이라는 이 키워드는 효율 매우 높음. 근데 테아닌, L테아닌 이거는 효율 매우 낮음. 처음에 제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다 똑같은 제품을 올려놔요. 당연한 거죠. L테아닌이나 E테아닌이나 알파벳 L하고 테아닌이나 똑같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L테아닌이라는 키워드는 수익률이 500~600%가 나와요. 근데 그냥 테아닌이나 알파벳 L테아닌은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20%, 30%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 효율이 안 나오는 조효율 키워드 1순위 고정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우 효율이 안 나왔어요. 이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키워드들을 제외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키워드를 테스트할 때 1순위를 고정해 놓으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 소구를 추가로 확보해보자 라고 해서, 원래는 저희가 신제품 그리고 I 소구를 바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신제품 효율이 낮고 I 관련 소구 효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약처 관련 소구로 수정 세팅을 진행한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보시면, 네, 여기로 한번 봐볼게요. 자, 25일까지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중간중간 이제 짜잘한 수정들은 계속 진행을 한 거예요. 이제 큼직한 것만 넣어놓은 거예요. 10월 25일 제가 이 21일부터 진행했던 이 태안인과 엘태안인 키워드 1순위 노출 테스트, 소구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CTR, CVR, 그 다음에 CPC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지표가 모두 낮았어요. 그리고 그 GA4에서 볼 수 있는 뭐 동질 집단이라던가 유입 경로라던가 아니면 스크롤 뎁스, 사용자 환경 분석 모든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엘테아닌과 비슷한 트래픽이 발생하지만 전환만 안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GA4 데이터까지 기준을 잡고 이 태아닌 그리고 알파벳 엘테아닌 이 두 키워드는 제거하십니다. 그 후에는 이제 다른 이 엘테아닌이라는 효율이 매우 좋은 키워드를 포함해서 아이속으로 잡혀있던 이제 고효율 키워드들만 상순위에서 꾸준히 노출이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여기 빨간 박스 안에 26일부터 31일까지 매우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때 약간 어떤 포인트를 위주로 수정을 진행했냐라고 하면은 그 제가 위에서 CTR, CVR, CPC로 잡았는데, 어쨌든 이 브랜드가 결정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한 목표 KPI는 로아스였잖아요. 그래서 로아스까지 기준을 잡고 이 CTR, CVR, CPC, 로아스 그리고 GA4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효율 키워드만 추출. 자, 1번 고효율 키워드만 추출. 테스트 이런 거 이제 안 했어요. 그리고 고효율 노출 지면만 노출. 자, 고효율 연령대만 노출, 고효율 시간대만 노출. 자, 이렇게 보면 아니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네이버 보고서만 뽑고 키워드 제외하고 노출 지면 빼고 연령대 나누고 시간대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네이버 안에서 발생하는 그 네이버 광고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만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네이버에 이제 간접 전환이라는 지표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간접 전환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트래픽을 발생한 후에 일어나는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뭐 방문단 페이지 뷰, 체류 시간 이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떻게 경로가 나간다거나 어떤 사용자가 재방문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모두 GA4 데이터 바탕으로 GA4를 확인한 후에 명확하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아스가 평균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이 주차에는 평균 501%가 나왔고, 어제자까지 오늘이 11월 10일인데 11월 9일자까지 590% 효율. 그리고 예산도 예산 볼륨이 줄어서 기존이랑 똑같이 전환 매출액이 나와서 로아스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예산도 뭐 유지되고 좀 더 늘어난 것도 있어요. 저희가 1순위를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효율을 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뭐 했죠? GA4 이거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 게, 물론 GA4를 삽입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GA4 뭐 태그 트리거 변수를 각각 관리하고 심는 것 자체는 어려울 수 있으나, 데이터 해석 후 이제 광고에 반영하는 것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많이 광고를 만져보고
여러 가지 시장이나 경쟁사에 대한 상황까지 같이 분석을 한다면 플러스 시장, 경쟁사, 분석. 이때는 이제 우리가 경쟁 우위 위주로 분석을 해야겠죠. 이 작업들이 있다면 GA4 데이터를 광고에 반영하는 것도 파워링크 성과를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은 과정입니다. 물론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브랜드들은 조금 GA4 사용이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자사몰, 그러니까 GA4 사용이 용이한 자사몰 기준으로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파워링크에서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파워링크 절대 효율이 안 나는 매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광고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 이제 그 브랜드가 특정될 수,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표가 나온 거기 때문에 브랜드가 특정될 수 있는 키워드들은 일단 볼드 처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 확대하면 8월 7일 하고 여기 지금 MO 써진 거는 광고 그룹 이름이에요. 제품명, 그다음 모바일이고 이제 키워드들 있고 뭐 노출, 클릭, 비용 이런 식으로 지표들이 있죠. 그래서 8일날 이 위에 데이터 바탕으로 이 키워드들은 제외했다 라는 내용.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이제 8월 8일 어제 뭐 한 후에 소진액이 하락해서 입찰가 수정했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 히스토리를 남겨요. 남기고 또 8월 뭐 10일, 11일, 12일 이렇게 쭉쭉 가겠죠. 근데 여기서도 또 노출 매체 축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히스토리를 남긴 다음에, 자, 메모장에 적으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뭐 엑셀이든 시트든 편한 방법으로 광고 수정에 대한 이제 이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잡았는지, 뭐 어떤 변수를 통제했는지 등등을 적고 일자별로 데이터 변화 체크. 이게 귀찮지만 정말 저도 귀찮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러 브랜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매우 귀찮지만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었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 그러면 나는 명확한 인사이트를 도출한 거구나. 그리고 만약에 효율이 안 나왔다면 왜 안 나왔을까? 내가 변수를 이렇게 잡아서 그런가?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일자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차별이 될 수도 있고 시간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기준이나 뭐 이런 모든 코멘트나 모든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메모를 하면서 광고를 수정하시면 이렇게 충분히 좋은 결과값을 도출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인데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1번 파워링크는 절대 효율이 안 나오는 매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은 항상 메모가 되어 있어야 한다. 되어 있어야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사몰일 경우 GA4를 통한 홈페이지 트래픽 관리 필수입니다. 자, 네 번째, 시장 및 경쟁사 분석을 통한 경쟁 우위 파악은 필수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많이 도움이 됐던 내용들을 써볼게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이제 경영적인 그 용어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STP 전략, 엔소프 매트릭스, 자, 7P 믹스, 뭐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P 믹스로 하면은 지금 뭐 시장은 어떻고 뭐 그 고객은 어떻고 우리 제품 어떻고 가격 어떻고 어디서 팔고 이거 다 하시잖아요. 하시는 내용인데 좀 더 기준점을 명확히 잡고 전문적으로 분석해보자는 내용이고, 뭐 소화 분석 자체도 뭐 우리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기회는 뭐고 위기는 뭐고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좀 원론적인 내용을 온라인 마케팅에 적용을 해서, 특히 지금은 파워링크에 대입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이 과정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려우시다면은 뭐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저한테 컨설팅 문의를 주셔도 되고, 뭐 간단하게 메일로 전달 주셔도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브랜드 그리고 본인의 광고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미팅을 오셔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네이버 파워링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광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